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뭐 또 식당의 비유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식당이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서 주방 일도 하고, 홀도 보고, 카운터도 보고, 일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할 일이 많죠. 그러면 이 사람은 조금 일할 때 부담스럽겠죠. 자, 뭐 어떤 점이 부담스럽냐면, 이 사람이 아프면 올스톱입니다. 올스톱.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만약 휴가를 가야 돼서 잠깐 봐줄 사람이 필요하면 대체자를 잠깐 구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을 주방, 홀, 카운터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대체자 구하기도 쉽지는 않겠죠. 구한다 하더라도 가르치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혼자 많은 일을 담당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실수하게 되면은 모든 이 세 영역에 다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혼자 일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카운터를 맡고 모집 공고하죠. 일할 사람 뽑습니다. 알바. 그래서 알바 하나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주방장 하나 뽑아서 주방에 넣어놓고, 서빙하는 사람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죠. 자, 그럼 주방하는 사람이 보통 홀에 대한 내용이나 카운터 보는 걸 압니까? 잘 모르죠. 그냥 이 사람은 음식만 잘 만들면 되거든요. 홀 직원 뽑는데 요리 잘하는 사람 뽑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 사람이 요리해서 주면은 이 사람은 그 받아가지고 손님들한테 주면 돼요. 이 사람은 돈만 잘 받아주면 됩니다. 계산만 잘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일이 좀 나뉘어지면 훨씬 체계적이죠. 요리만 잘하는 사람 뽑기가 이 전체 다 잘하는 사람 뽑는 것보다 쉽잖아요. 가르치기도 쉽고, 주방 보조 한 명 뽑을 때 주방만 가르쳐주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면 주방 잘하는 사람만 뽑아서 이렇게 다시 대체를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 명이서 일하는 것과 세 명이서 각자 맡은 일을 해서 서로 협업하는 거, 뭐가 더 낫다? 후자가 더 낫잖아요. 전체적인 경영을 봤을 때. 자, 이제 이거를 뭘로 보시냐면, 여러분이 이거를 함수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함수라는 게 있어서, 함수는 뭐냐면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일을 하는 주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요 메인 있잖아요. 메인. 그래서 여기가 프로그램의 시작이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프로그램의 시작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얘가 메인 함수라고 불려요. 함수인데 이름이 메인이잖아요. 메인 함수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일하는 애예요. 일하는 애. 자, 근데 이 함수가 보시면은 메인 하나죠. 혼자 일하는 거. 우리가 여기다가 일 시키면은 메인 함수라는 애한테 일 시키는 거거든요. 죄다 얘한테 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방, 주방 1, 주방 업무 1, 주방 업무 2, 그리고 홀 업무, 홀 업무 1, 2, 그리고 뭐 카운터 업무 1, 2. 이렇게 하면 이 주방 업무, 카운터 업무, 홀 업무 다 메인이하죠. 이렇게 지금 출력을 해주는 6개의 코드가 있잖아요. 명령어가 있잖아요. 누가 다 한다? 메인한테 시켰으니까 당연히 메인이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메인 함수, 딱 하나의 함수만 지금 사용을 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안에다가 시키고 싶은 일을 쫙 적으면 메인이라는 함수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혼자 일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 메인 함수에다 다 기능을 넣으면 얘가 좀 부담스러워. 코드가 점점점 커지죠. 메인 함수에서 코드가 점점 많아지면 우리가 이 코드 관리하기가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일을 좀 나눠서 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일하는 사람 한 명 더 필요하죠. 여기로 치면은 함수가 하나 더 필요하죠. 메인 함수 혼자 일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함수 하나가 더 필요하고 우리는 그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함수를 만들 때는 이거를 함수를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함수, 메인 함수가 이렇게 딱 있어서 우리가 메인이라는 애를 일시키면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적어 놓은 거잖아요. 메인이 할 일 적어 놓은 거잖아요. 이게 함수 정의예요. 근데 이제 메인 함수라는 건 무조건 일하는 사람 한 명은 있어야 되니까 C 언어에서 최초로 일하는 사람 한 명을 메인이라고 이름을 그냥 약속하자 해서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고, 혼자 일하게 하고 싶으면 그냥 요거 하나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얘한테 다 시키시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일을 좀 나눠서 하면은 더 좋거든요. 그래서 한 명을 더 만드는 거예요, 함수를. 얘랑 비슷하게 생겼겠죠. 그래서 함수를 정의를 해볼 건데 기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이제 리턴 타입이라고 하고 void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띄고 함수명. 그리고 옆에 가로 열고 닫습니다. 리턴 타입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네임. 이렇게 생겼어요. 정의하는 문법이 그래요. 함수를 하나 여러분이 얘 한 명만 일하는 게 안쓰러워서 새로 한 명 만들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이름을 한번 지어줄게요. 이름은 여러분이 변수명 짓듯이 자유롭게 지으시면 됩니다. 최종 이렇게 생겼겠죠. 리턴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그냥 void 쓰시면 돼요. 함수 이름, 함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변수명 짓듯이 여러분이 자유롭게 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아요. 얘도 가로 열고 닫았죠? 함수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메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고요. 얘는 테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예요. 둘 다 일을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자, 이제 이 테스트한테 뭘 넘길 거냐면 메인이 이제 주방일 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방일만 잘하는 사람을 한 명 뽑고 싶은데 그걸 우리가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테스트라고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이 업무를 누구한테 준다? 얘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됐죠? 그러면은 메인의 업무가 좀 줄어들었죠. 홀 업무, 카운터 업무로.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메인은 홀 업무랑 카운터 업무만 보면 됩니다. 근데 주방 업무를 그럼 누가 합니까? 얘한테 넘겼잖아요. 근데 일 안 하죠 지금. 제가 일을 하면 주방 업무 1, 2도 출력이 돼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얘가 최초로 주인이니까 고용인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시켜야 일을 하겠죠. 메인이 자, 이름이 테스트니까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야, 테스트야 너 일로 와봐 하면서 너 일 좀 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가 와서 일을 하겠죠. 애초에 우리가 이제 고용을 할 때 얘는 주방 업무 맡기로 정의를 했으니까 얘한테 일 시키면 얘는 주방 업무 1, 2를 딱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최초로 일을 누가 한다? 메인이 합니다. 무조건 시작은 메인이에요. 근데 메인이 지 혼자 지 할 일만 하죠 지금. 근데 만약 주방 업무를 해야 된다. 근데 주방 업무 더 이상 메인이 안 하니까 이제 불러야죠. 내가 테스트야 너 일로 와봐 하면서 호출을 해야만 이 테스트라는 애가 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호출을 이렇게 해요.
이름으로. 그리고 변수랑은 좀 구별이 돼야 되니까 뒤에 가로 열고 닫습니다. 요게 이제 함수 호출이에요. 테스트 함수 너 와서 일해. 딱 이 시점에 홀 업무랑 카운터 업무 보기 전에 너 먼저 일해. 그럼 주방 업무 먼저 하겠죠. 그래서 주방 업무 먼저 테스트라는 애가 먼저 하고요. 이 일은 누가 했다? 메인이 한 거 아닙니다. 위에 두 줄은 얘가 실행한 거예요. 밑에 네 줄은 메인이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둘이서 일을 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테스트 2라고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얘는 홀 업무를 맡길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방 업무 하고 음식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홀 불러가지고 빨리 음식 가지고 가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테스트한테 일 시킨 다음에 테스트 2를 또 불러서 일 시킵니다. 그럼 소출이죠.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똑같이 나와요. 자, 그래서 아까 메인이 혼자 할 때랑 셋이 할 때랑 결과는 똑같죠. 6줄 나오는 거 똑같죠. 근데 메인이 홀 업무, 카운터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할 줄 아는 애들이 둘이 있으니까. 그럼 메인 입장에서는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자, 요게 일단 간단한 함수의 개념이에요. 코드를 나눠 갖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함수로 나누면 왜 좋냐면 이제 메인이 혼자 일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홀 업무를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카운터 업무를 보고 나서 홀 업무가 밑에서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같은 일이잖아요. 같은 일인데 이 메인이 직접 하게 되면은 요거를 직접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을 적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똑같은 일이더라도. 그래서 홀 업무가 만약에 바뀌면, 홀 업무가 업무 방식이 바뀌면 3, 4로 바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두 개는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용이 달라졌죠? 얘만 고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도 고쳐야죠. 이렇게. 이래야 또 같은 일을 이 두 줄짜리 코드가 이제 같은 코드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홀 업무가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막 여기저기서 만약 홀 업무가 계속 있어요. 5번의 홀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코드를 5번 써야겠죠. 메인 혼자 일을 한다고 하면. 그죠? 자, 그래서 또 홀 업무가 만약 바뀐다라고 하면은 5, 6으로 바뀐다고 하면 얘만 바꾸면 안 되죠. 이것도 다 동일한 홀 업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랑 비슷합니까?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랑 비슷하죠. 자, 그래서 메인이 혼자 일을 할 때는 이 홀 업무가 필요한 그 지점에 항상 자기가 신경을 써야 돼요. 아, 홀 업무가 1, 2에서 5, 6으로 바꿨지. 5, 6으로 바꿨지. 5, 6으로 바꿨지. 이거를 홀 업무를 할 때마다 자신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메인 입장에서죠. 그게 이제 홀 업무가 바뀌면 나머지도 다 바꿔야 되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메인 입장에서 홀 업무가 이제 얘가 담당을 해버리면, 그렇죠? 테스트 2가 담당을 해버리면, 자, 5, 6으로 바꿨을 때 한 번만 얘한테 알려주면 되죠. 그렇죠? 주인장이 홀 업무가 이제 1, 2 방식에서 3, 4 방식으로 바뀌었다 라고 하면은
홀 업무가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직접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제 홀 업무를 얘가 받잖아요. 그러면 야 1, 2가 아니라 3, 4로 바뀌었어 하고 땡이죠. 한 번만 가르쳐 주면 되죠. 자, 그래서 얘한테 홀 업무 방식 1, 2에서 3, 4로 바뀌었다 라고 얘한테만 알려주면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홀 업무 필요할 때마다 또 부르면 돼요. 이렇게. 테스트 2야 와서 업무 좀 봐라. 근데 얘한테는 이제 업무가 바뀌었다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배운 대로 그냥 일을 하게 됩니다. 3, 4로. 그죠? 자, 그래서 홀 업무가 필요한 부분을 메인이 직접 하지 않고 함수를 이렇게 불러서 대체를 하게 되면 5군데에서 홀 업무가 이루어지죠. 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군데에서 홀 업무가 이루어져요. 실행을 했을 때 홀 업무 3, 4, 3, 4, 3, 4, 3, 4 하죠. 3, 4. 홀 업무가 또 바뀌어요. 5, 6으로 바뀌어요. 5, 6 방식으로. 얘한테만 알려주면 돼요. 어차피 홀 업무를 하는 사람은 얘밖에 없으니까. 자, 너 앞으로 내가 홀 업무를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한 번만 알려주면 우리가 불러서 일 시킬 때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점이 좋습니까? 업무가 바뀔 때마다 메인이 직접 하는 거는 자신이 원래 하던 방식에서 다 고쳐줘야 되는데 전담맨이 있으면 그 전담맨한테 바뀐 부분만 알려주면 그 전담맨한테 시킬 때마다 바뀐 방식으로 실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드 중복을 없애고 코드를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똑같은 코드를 갖다 쓰는 거잖아요. 재활용이라고 하죠, 이런 걸. 그래서 코드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 어차피 이게 논리적으로 같은 기능을 의미하니까 하나 바꾸면 얘네 5개는 동시에 다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함수로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코드를 딱 봐도 일단 코드가 먼저 좀 간결해졌죠. 여러 줄의 코드를 한 줄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코드가 간결해지고 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의 유지 보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분업화해서 코드를 재활용하고 구조화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우리가 여러 줄을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갖고 다니면 이게 2줄짜리라서 좀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어떤 기능이 이렇게 10줄짜리로 이루어졌다라고 해보세요. 이 기능이 똑같은 데서 3번만 쓰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일단 코드가 길어지고 똑같은 기능이니까 바꿀 때마다 3개 다 바꿔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차피 이게 하나의 기능을 의미하는 거면 그렇죠? 이렇게 10줄짜리가 쭉 실행이 돼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하면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린트 그래서 업무 1 2 3 4 자, 이렇게 1, 2, 3, 4의 업무가 다 진행이 돼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 업무 3 또는 업무 1 하나라도 빠지면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오겠죠. 1부터 4까지 모두 다 처리를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 2, 3, 4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깜빡해서 3을 안 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데 업무 1, 2, 3, 4가 필요하면 이 4개는 무조건 코드가 같이 이렇게 붙어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4줄을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게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나 떨어뜨려서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4줄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한 줄 빼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그러면 이거를 안 빼먹고 무조건 4줄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묶어버리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무조건 4줄 다 같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함수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를 실행했을 때 이게 3줄, 2줄 실행될 일이 절대 없겠죠. 무조건 4줄 실행되겠죠. 묶었으니까. 그래서 4줄짜리 코드를 한 줄의 이름으로 간편하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조화한다고 얘기해요. 구조화한다고. 그래서 코드를 재활용하고 구조화할 수 있다. 분업화를 했기 때문에 분업화를 해서 일을 쪼개서 생각할 수 있다. 자, 이 정도로 뭐 함수의 활용 목적, 뭐 활용 장점, 사용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왜 쓰는지 아시겠죠? 그냥 이것만 봐도 차이 확 보이잖아요. 이거 4번 쓰는 거랑 이거 4번 쓰는 거랑 누가 봐도 이거 쓰겠죠, 이거거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요걸로 이렇게 실행을 하나 이렇게 이거를 주석 처리하고 요거 4줄짜리로 실행을 하나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일을 하는 주체들인데 이제 일할 수 있는 노동자가 3명 생긴 거죠. 근데 이제 메인이 대장인 거고요. 얘네들은 쪼수들입니다. 그래서 메인이 부를 때만 와서 일을 해주는 애들이에요. 메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하다가 쪼수가 필요한 일에서는 쪼수 이름으로 너 와서 일 좀 해 라고 해서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함수의 정의, 그렇죠? 그리고 함수를 적절한 시점에 불러서 사용하는 거, 호출 이라고 하고요. 두 개는 항상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 고용해놓고 일 안 시키면은 이거 돈 낭비죠, 그죠? 이 호출을 안 하면 사람 고용만 해놓고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하겠죠. 반드시 호명해가지고 호출해가지고 너 일해 라고 해야 일을 하고요. 자, 반대로 테스트 3 이라고 해서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직원 중에 테스트랑 테스트 2는 있어도 테스트 3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은 없잖아요. 없는 직원 이름 부르면 당연히 얘네 둘이 뭔가 싶겠죠. 일 안 하겠죠. 자기 부르는 거 아니니까. 정의 없는 호출은 당연히 에러가 나고요. 없는 애 부르는 거니까. 호출 없는 정의는 고용만 해놓고 일 안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했으면 반드시 호출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을 해야만, 호출을 해야만 사용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역시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이 코드 있죠. 문법 익히셔야겠죠. 그래서 쉽지만 역시 또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함수 호출과 정의고요. 두 개 다 해보세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